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선성 선사에게 올리는 재래의식을 말한다. 선사란 전대에 앞서간 훌륭한 스승을 뜻하며 특히 공자는 유교의 창시자인 동시에 동양 사상에 있어 가장 큰 스승이다. 석전은 스승을 경모하는 예의자, 인의와 도덕적 이상과 같은 유교적 진리의 기풍을 체득하고자 하는 교육의 장이다. 따라서 유생들은 매해 봄, 가을, 음력 2월과 8월 초정일을 정해 성균관과 전국 향교에서 봉행해 왔다. 생고기와 술을 빚고 악과 무가 함께하는 성대한 제전. 특히 성리학이 정착된 조선시대부터 석전은 국가에서 주관한 5가지 의례 중 하나로 종묘 제례와 함께 길례에 속하며 아직까지 남아있는 국가적 대사 중의 하나다. 오늘날 우리가 석전 의식을 재현하는 것은 스승을 높이고 스승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의식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스승을 높인다는 것은 교육을 바로 세운다는 뜻이고, 교육이 바로 서게 되면은 그 국가, 민족, 사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석전은 원래 스승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공부자께서는, 공자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공자를 표징으로, 스승의 표징으로 해서 공자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스승에 대한 감사의 뜻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권리지에 따르면 석전대제는 중국 한나라 시대에 정착됐다. 특히 당나라 때에는 각 주의 현마다 공자묘를 세우고 문선왕으로 추봉되고 이후 명에 이르러 태학의 문묘를 대성전이라 일컬어 석전을 올리는 사당으로 확립되었다. 우리나라의 석전은 유교와 함께 삼국시대에 전해졌다. 고구려 소수림왕 2년 최초에 설립된 국립대학 태학에서 이미 석전이 봉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신라의 김춘수는 당나라의 석전의식을 참관하고 국학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한편 고려시대에 이르면 신학기와 악보 및 직열도, 대성아악이 들어오게 된다. 이와 함께 아악연주에 필요한 무구, 무복, 장식일습을 구비해 이후 문선왕묘 등 국가적인 제사와 그 밖의 연향에 쓰이게 되었다. 조선왕조는 초기부터 유교의 진작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조선 태조 6년 태학이 설립되고 다음해 가을 문묘를 완성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문묘의 최초 모습이다. 이때부터 매해 봄과 가을 성균관은 석전을 봉행하게 된다. 성균관은 대성전과 명륜당을 통칭하는 이름으로 대성전은 대성지성 문선왕 공부자의 성훈과 도덕을 추모하여 향사하는 문묘를 말한다. 석전이 봉행되기 전날 명륜당에서는 석전의 초종 범절을 연습하는 습의가 행해진다. 습의에는 악과 일물을 제외한 일체의 재래의식이 석전대제 예능 보유자 권홍 선생의 감찰 아래 진행된다. 이때 참가하는 제관들은 금관 제복을 갖추게 되는데, 금관이란 조선시대 문무 관리가 조복이나 제복 착용 시 갖추어 쓰던 관모의 일종이다. 의관을 갖춘 제관들은 대성전의 고요 후에 명륜당에서 제계의를 행하게 된다. 부정한 것을 금하고 오로지 제사드릴 신만을 생각하겠다는 뜻이다. 습의를 마치고 향과 충문을 받드는 절차인 향축의를 행하면 대성전에서는 제수의 진설이 시작된다. 그동안 정성으로 마련된 제수와 깨끗이 닦인 제기는 제례가 행해질 대성전 안으로 옮겨진다. 제례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제수명이 적힌 흰 종이로 덮어둬야 한다. 이것을 복지라고 한다. 제수 음식이 옮겨지고 제기가 마련되면 진설을 담당한 제관들이 대성전으로 향한다. 용향묘사 집사 서리부
대성이전 동편. 진설은 집사의 홀기에 따라 진행되는데 신위 쪽 제1열부터 차례로 놓여지게 된다. 신위의 좌측에 진설되는 12변의 제수는 잣과 은행, 호도, 쇠고기포, 껍질을 벗긴 밤, 마른 대추, 소금, 대구포, 흰떡과 수수, 기주와 팥고물을 묻힌 인절미를 말한다. 또한 신위 우측에 진설되는 12도는 미나리, 토끼고기, 도라지, 조기, 부추, 장조림, 무, 소의 천엽 등을 이룬다. 네, 행정신. 진설을 마친 후에는 초헌관으로 하여금 제상을 검숙해 하는데 이것을 점시라 이른다. 초헌관은 각 제상마다 차려진 음식이 정갈이 준비됐는지 진설이 예에 어긋남 없이 차려졌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게 된다. 또 돈독하게 이렇게 제수를 아주 정갈하게 이렇게 제수를 장만해서 모두 잘 친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점시를 해본 결과에 하나의 차이도 없이 틀림이 없이 아주 진술이 잘 되고 아주 정갈하게 됐습니다. 아주 흠행을 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 제가 여러분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예. 이로써 석전 봉행 첫날의 모든 준비가 끝난다. 공기 2549년 음력 8월 초정일을 맞아 축의 석전 대제가 봉행되는 날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 안에 성균관이 건립된 지 600주년을 맞아 참가객들에게 더욱 그 의미를 깊게 하고 있다. 석전은 학문을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부모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정신을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석전은 재래이기도 하지만 여교의 정신과 그 이념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하나의 큰 축제이기도 한 것이다. 모이소! 북을 울려 봉행 시작을 알리는 격고. 이를 신호로 먼저 진행 집사들이 대성전 뜰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때를 같이해 각 지방 234개 향교에서도 석전예가 동시에 봉행된다. 먼저 제례 진행을 담당한 집례와 제사의 준비 및 감찰을 맡은 묘사, 집사와 헌관을 인도할 찬인과 알자가 대성전으로 입장하고 서쪽을 상위로 하여 북향에 사배를 마친다. 어디 앉으시지? 평시 그리고 대성전에 오르기 전 관세 위에서 손을 씻은 다음 맡은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당상 집례란 홀기를 읽어 전체 석전예를 진행하는 제관을 말한다. 한편 대성전 안에서는 촛불을 밝혀 신을 모실 준비를 한다. 학생이 모이 지위. 집례의 홀기에 따라 찬이는
축문을 읽는 대축과 집사를 대성전 앞으로 인도한다. 차안인이란 집녀와 대축, 집사를 인도하는 제관을 뜻한다. 진홀 진홀 국궁 배 허 배 어디 앉으시지? 평시 제집사의 관세위 집녀의 홀기에 따라 차안인은 다시 대축과 여러 집사들을 관세 위로 인도하고 이들은 손을 씻고 각각 제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제관들의 역할과 위치, 또한 행례 진행에 있어 up하는 자세 등 갖춰야 할 이해는 며칠 동안 특별히 교육되며 습의를 통해 제사 봉행일에 착오를 방지한다. 드디어 대성전의 문이 열리고 대성전에 오른 집사들은 제수 위에 올려진 복지를 거두게 된다. 그리고 공부자 신위를 덮고 있는 검은 독을 열어 제례를 시작할 마지막 채비를 갖춘다. 이로써 문선공 공자의 제례상이 완성되는 것이다. 봉축판 향괴 인예 향소 제례상이 마련된 후 차안인에게 인도된 대축이 대성전에 오른다. 대축은 축문을 읽는 제관을 말한다. 이어서 대축은 축판과 향괴를 받들고 향소로 나아간다. 대축은 축문과 향을 신위 앞에 두고 다시 자리로 돌아간다. 알자 찬인 가기 현관이 지위 이어 알자와 찬이는 헌관들을 모시고 제자리로 나아간다. 앞으로 행사 동구청 행사 집례는 알자로 하여금 초헌관에게 행사의 시작을 청하도록 한다. 은관이하 유생 제위자 개사배 이어서 헌관 이하 참가자 전원이 사배하며 음악을 연주하여 영신의 이해를 갖추게 된다. 내들과 신발 입을 때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스입니다. 와 행전패례 우선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관세 위에 나아가 손을 씻은 후 대성전에 오른다. 열무심으로 가는 분부를 수결합니다. 활용물을 은가장명한지야 공자의 신위 앞에 선 초헌관은 봉향이 향을 받들고 복로가 향로를 받들어 3번의 향을 피우게 된다. 삼상향. 이것은 신을 모시는 첫 번째 의식이다. 삼상향 그러 대초기 대비수 초헌관 전내에는 공부자의 위패를 정의로 하여 그 학통을 계승한 안자, 증자, 차사자, 맹자 등 5성위를 배향했다. 모든 절차에서 패백이나 술잔을 올리는 순서는 공부자를 첫째로 하고 이후 복성공 안자, 종성공 증자, 술성공 차사자, 하성공 맹자의 순으로 한다. 공자의 신위 좌우로는 제자 십철과 송대 육현 그리고 설총, 취치원을 위시해 안향과 정몽주, 퇴계와 율곡 등 우리나라의 성현 18위를 종향하고 있다. 초헌관 집회 헌패 이패수 초헌관은 폐비를 받아 헌패하고 다시 대축은 신위 앞에 폐백을 올린다. 폐백이란 신위 앞에 올리는 선물로서 정성과 예물을 상징한다. 삼상향 공자의 신위에 폐백을 올린 초헌관은 다시 복성공 안자의 신위로 향한다. 그리고 3번의 향을 피우고 폐백을 올린다. 이때 올리는 폐백은 흰 모씨를 사용하고 있다. 복성공 신의전 안자는 공자의 제자 72현 중에서도 제일의 수제자로 평가돼 복성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삼상향 다음은 종성공 증자의 신위에 향을 피우고 폐백을 올린다. 대초기 대비수 초헌관 속전후 신의전 증자는 효의 실천자로 유명하며 효의 내용을 학술적으로 다양화하고 심화시켰다. 후학들은 그를 종성으로 받들었다. 대축은 초헌관에게 폐백을 받아 술성공 신위에 올린다. 술성공 자사는 공자의 손자로서 공자의 중용사상과 시중사상을 계승 발전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맹자의 신위에 같은 방법으로 3번의 향을 피우고 폐백을 올린다. 대축에게 전해받은 폐비를 신위에 헌폐하고 대축은 다시 폐백을 받들어 신위 앞에 놓는다. 맹자는 성선설과 왕도 정치를 주장한 공자의 버금가는 성인으로 아성이라 추앙받았다. 이로써 공자와 사성위에 대한 전폐의 예를 마치게 된다.
심리의 홀기에 따라 초헌관이야 제관들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헌관과 집사들이 제자리로 나아갈 때 대성전의 중앙 신도 앞에서는 약간의 고개를 숙여 이해를 표한다. 신위에 패백을 올린 후 이어지는 절차는 초헌예다. 초헌예는 모셔진 신위에 제례의 첫 잔을 올리는 의식으로 이를 주관하는 제관은 초헌관이다. 행 초헐예 이내 대성전에 오른 초헌관은 술항아리를 놔두는 준소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선다. 사주는 예제를 따라 봉작에게 주고 봉작은 술잔을 초헌관에게 전한다. 초헌관은 이것을 공자 신위에 바치고 다시 전작이 술잔을 받아 신위 앞에 올리게 된다. 이런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대성전 밖에서는 문묘와 그 중에 성안지악이 연주되고 일무는 문무를 추게 된다. 초헌관 전작 수 전작 전작 전후 신의전 악지 언희 대축성 고맙습니다. 대성주성 지시하였으며 이렇게 초헌관이 공자 신위에 첫 잔을 올린 후 다시 대축이 대성전에 오른다. 그리고 동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축문을 읽게 된다. 독축 헌관님과 재생께서는 부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축이 축문을 읽는 동안 헌관이야 제 집사들은 부복하고 참가한 유림들은 허리를 굽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선사 전국복승공 불승공 부가흥공 사랑 고문식천 공조육현 아국시파면 동사상 독축필 악작언힐 이로써 공자에 대한 초헌예와 독축이 끝난다. 강복이 다음으로는 역시 사준으로부터 술잔을 전해받은 봉작이 초헌관에게 잔을 전한다. 이때 초헌관은 복성공 안자의 신위 앞에 앉아 있다. 초헌관은 신위에 헌작하고 전작은 잔을 받아 신위 앞에 올린다. 작전우 신의전 다음은 종성공 신위 전에 첫 잔을 올리는 초헌예를 행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술성공 신위에 나아간다. 술승공 신의전 봉작 봉작으로부터 받은 술잔을 초헌관이 헌작하고 다시 전작으로 하여 신위에 올린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대성전 밖에서는 일무와 아악이 반복 연주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성공 신위전에 첫 잔을 올린다. 전작 전우 악지 언희
알짜인 전관 강복위 대성전에 종향된 공자와 사성위에 첫 잔을 올리고 초헌관은 다시 알짜의 인도로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로써 초헌예를 모두 마친다. 고전의 수석 부회장님과 우리 다 되어 불과 찌꺼기나 서로 어우러 제례가 진행되는 동안 음악에 따라 열을 맞춰 춤을 추는 것을 일무라고 한다. 여덟 줄을 지어 춤을 추는 8일무는 중국 주시대에 전하는 아악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악무에 속하며 조선 초 세종 세조시대의 옛 법식을 복원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무는 간략하고 반복적인 춤사위가 특징이며 손에 들고 있는 무구의 종류에 따라 문무와 무무로 나뉜다. 왼손에 약과 오른손에 적을 드는 문무는 각각 깃과 피리를 상징하며 부드러움을 표현한다. 문무는 전패례와 초헌예의 의식에 추는 춤이다. 무생들은 문무와 무무 구별 없이 홍주의와 남사대를 입고 목화를 신는다. 그러나 문무의 머리에는 진현관이라는 제모가 쓰여지는 대신 무무를 추는 무생들은 피변관을 쓰게 된다. 아헌예부터 등장하는 무무는 방패와 도끼를 상징하는 간과 척을 무구로 사용한다. 석전제례에 사용되는 아악과 무용을 통칭하여 문묘제례악 혹은 문묘악이라고 한다. 문묘악 역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뜰 위에서 연주하는 등가가 있다. 등가는 특종, 특경, 종, 편경 등의 타악기와 현악기인 금, 술, 그리고 취악기와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 등가는 주로 현악기와 노래가 중심이 돼 어울리는데 그 울림이 가벼워서 양의 청묘함과 하늘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진다. 반면 뜰 아래서 연주하는 헌가는 예를 상징하며 타악기와 관악기가 중심이 된다. 이것은 정벌을 상징하는 무무가 따르기 때문이다. 등가와 헌가는 절차에 따라 체주할 뿐 절대로 합동 연주는 할 수 없다. 행아헐예 알짜인 아헌관예 관세 초헌예에 이어 석전은 아헌예로 이어진다. 아헌예는 신위에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절차다.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제관을 아헌관이라고 한다. 이내 대성지성 문서 아헌관은 초헌 때와 마찬가지로 관세의 예를 행한 후 대성전에 올라 준소로 다가간다. 국향입 아헌관은 사준이 따른 술을 봉작에게서 받아 신위에 헌작하고 이것을 먼저 공부자 신위에 올리게 된다. 전작 전후 신의전 이내 배위 준서 사준 근역 작앙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성공 맹자의 신위로 나아간다. 헌자 수 전작 전후 신의 아성공 맹자의 신위 앞에 술잔이 올려지면
오성위에 두 번째 술을 올리는 의식이 마무리된다. 아헌예의 시작부터 일문은 무음으로 교체됐으며 이때 올리는 아악은 헌가가 연주하는 서안지악이다. 강복이 낙지언희. 헌작을 마친 아헌관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문화의 개성 및 발전과 사회의 교화의 시대적 fun문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 종헐례 알자인 종은관내 관세위. 종헌예는 초헌 아헌에 이어 오성위 신전에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을 말한다. 이것을 주관하는 종헌관이 관세 위에서 손을 씻고 대성전에 오른다. 종헌예에는 겨울에 빚어 여름에야 익은 청주를 사용한다. 잔을 신 위에 올리는 방법은 초헌 아헌의 절차와 다르지 않다. 이내 신의전. 먼저 종헌관이 공부자의 신위에 다가가 북향하여 무릎을 꿇는다. 사전 근역 작주. 봉작이 술잔을 종헌관에게 전하고 신위에 헌작한 종헌관은 이것을 전작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된다. 수전작 전작 전후 신의전. 차예아성 종헌관. 마지막으로 아성공 맹자의 신위 앞이다. 종헌관이 공자를 비롯 안자, 증자, 차사, 맹자의 신위에 술을 모두 올리면 이로써 종헌의 이해 또한 끝이 난다. 초헌예, 아헌예, 종헌예로 오성위 신위전에 모두 석 잔의 술이 헌작됐다. 알자의 인도로 종헌관과 봉작, 헌작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행 본헐례 알자 찬인 각인 분운관예 관세위. 이어지는 분원예는 동서로 종양한 34유에 대한 의식을 말한다. 관수. 문무에는 공자님 비롯해가지고 그 문화의 사성, 안증 사맹하고 또 그 제자 94분하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십철, 또 송나라 때 육현, 우리나라 18년해에서 133위가 처음에 보완됐습니다. 근데 우리 건국을 하면서 그 자주적인 그런 입장에서 전국 유림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공자님 제자 94분은 매한하기로 결의를 해서 지금은 39위만 봉안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18년은 신라 때 설종 선생님 또는 최천 선생님 또는 고려 때 정포원 선생님, 안양 선생님, 그리고 조선조에 와서 연례 선생님이신데 그 중에는 대표적으로 퇴계, 율곡 선생님들이 여기 참포해졌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학문과 사상이 민족 사상의 그 참 대표적인 스승으로 이렇게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의 스승이다. 그래서 그 스승의 위대한 정신이나 그 학문을 계승하고자 하는 뜻으로서 모셔놓고 우리가 춘추로 이렇게 석전을 동행하고 또 상망 분양을 하면서 그 뜻을 기리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동서 전후에 종양된 각각의 신위 앞으로 알차에 인도된 분원관은 종양의 준소로 나아간다. 봉작은 사준에게 술잔을 받고 다시 신위 앞에 앉은 각각의 헌관들에게 술잔을 전한다. 분원관 집작
분원관들은 신위에 한 잔의 술을 올린다. 이때 종양위 신위전에 놓이는 제상은 좌이변 우이두의 차림을 기본으로 하고 분원예가 행해지는 동안 일체의 악무는 중지된다. 분원예를 마친 집사와 헌관들이 다시 자리를 찾아가면 분원예가 마무리된다. 행음복예 서야 모든 헌작의 의식을 마친 후에는 초헌관이 음복하는 예를 지내는데 이를 음복수조리라 한다. 대충의 초헌관이 음복 위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무릎을 꿇어앉는다. 대축이 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 헌관의 좌측에서 북향하여 앉고 초헌관에게 음복잔을 전하게 된다. 초헌관이 잔을 받아 음복하고 대축이 빈 잔을 받아 놓는다. 대축 수호작 보거점 이어 대축은 석전에 쓰였던 생고기를 받아 초헌관에게 전하게 된다. 초헌관 이것을 초헌관은 다시 전작에게 주어 동쪽 계단으로 내려가게 한다. 초헌관이 음복을 마치면 모든 제관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철변두 대축승 철변두 음복예를 마치고 나면 제기를 덮고 재물을 거두는 예가 행해지는데 이것을 철변두라고 한다. 철변두는 대축이 대성전 안으로 들어와 변과 두를 거두게 된다. 악지연희 헌가자고 안지라 그히 헌관이하 유생제 위자 개사배 그리고 대축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집례의 홀기에 따라 헌관이야 전 참가 유림들의 사배가 이어진다. 행망오래 알자이 망유리에는 석전의 마지막 의식으로 충문과 폐백을 불에 사르고 땅에 묻는 절차다. 망유리를 끝으로 석전대제의 모든 의식은 마무리된다. 우선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로 망료의 이해를 행하는 곳으로 향한다. 대축이비취축환급해 강자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든 제례 절차를 총망라하는 의식 망요리. 대제에 쓰였던 충문과 폐백을 불사르며 송신을 위한 악장이 울려 퍼진다.
진 각인 헌관출 불어 공양 공로서 망유리가 끝나면 집례는 알자와 차안인으로 하여금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도록 한다. 전패, 초헌, 아헌, 총헌, 그리고 분헌과 음복, 철변, 망료의 절차로서 석전의 예는 모두 끝났다. 신위를 덮었던 검은 독이 다시 씌워지고 스승을 추모하는 제의도 엄숙히 마무리되고 있다. 제례에 참가한 모든 집사와 제관들이 대성전에서 나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일반 참사원들의 분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석전은 단순한 제의의 의미 이상으로 학문을 숭상하고 예를 높이 여기는 사람으로 인해 수천 년 소리 없이 이어져 내려왔다. 유교의 이념을 제례의 절차로 구현하는 석전대제. 정신보다는 물질이 순간의 가치가 전통을 앞서가는 현대사회에서 석전의 의미는 참으로 크다. 제관들은 미리 준비된 음복주를 일반인들에게 나누어 준다. 분향을 마친 참사원들은 음복을 하며 제례의 의미도 함께 나눌 것이다. 악과 무, 그리고 전통적인 의식 절차들이 어우러진 석전은 그 자체로도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단지 의식을 복원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자주성을 지켜가며 개개인을 보다 높은 정신세계로 인도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충과 효, 인의와 도, 석전은 이러한 전통적 이념과의 아름다운 대화로 천년을 이어왔고 또 새로운 천년을 이어갈 것이다.